경제신문 읽어주는 여자. 2020년 1월 21일 오전 경제뉴스. 1. 젊어진 삼성전자 주요 보직에 50대 사장 세대 교체 인사 단행. 삼성전자가 주요 보직에 50대 사장을 전진 배치하는 등 세대 교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20일 삼성전자는 사장 승진 4명, 위촉 업무 변경 5명 등 총 9명 규모의 2020년 정기 사장단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김 부회장이 겸직을 하던 종합기술원장에는 프린스턴대 박사 출신의 황성우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에 맡게 됐습니다. 전자 계열사 중에서는 삼성전기 대표이사 사장에 경계현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솔루션 팀장이 승진하면서 선임됐습니다. 2. 카카오 한진칼 지분 1% 매입. 카카오가 최근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의 지분 1%가량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카카오 측은 대한항공과의 양해각서 체결 이후 한진그룹과 전사적인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일부 지분 투자를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는 그러면서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여부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대한항공과 카카오는 지난달 5일 고객 가치 혁신과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맺고 플랫폼과 멤버십, 핀테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서비스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3. KB손보 건강검진 결과로 보험료 할인해주는 암보험 출시. KB손해보험은 금융플랫폼 뱅크샐러디의 운영업체인 레이니스트와 협업을 통해 건강검진 결과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KB다이렉트 건강이 아껴주는 암건강보험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가입 시점에 고객이 동의만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이력과 결과를 자동으로 확인해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보험 가입 직전 2년 이내 건강검진 이력만 확인돼도 최소 5%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확인된 건강검진 이력과 결과는 보험료 할인에 대한 정보로만 활용하고 보험 가입을 위한 인수심사 자료로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4. 12월 생산자 물가지수 3개월 만에 상승 전환. 지난해 12월 한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농림수산물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3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의 수입품 물가지수를 포함한 국내 공급 물가지수는 최종재를 중심으로 전월 대비 0.3% 상승했고 수출품 물가지수를 포함한 총산출 물가지수도 공산품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0.4%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연간 생산자 물가지수는 103.50으로 2018년 대비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5. 영등포 쪽방촌 50년 만에 40층 주상복합 타박홈. 50년 동안 방치되다시피 했던 서울 영등포역 근처 쪽방촌이 이르면 2023년 주상복합과 오피스텔, 복지시설이 결합된 고층 주거지로 바뀌게 됩니다. 정부는 낡은 주택을 헐고 고층 건물을 지으면서 쪽방 주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민간분양주택을 함께 넣을 방침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주도로 이뤄지는 이번 정비사업은 개발 이익을 최소화해 주민 모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6. 고가주택 전세대출 금지 첫날 얼어붙은 은행 창구.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이 전면 제한된 첫날인 20일 은행 대출 창구는 한산한 모습입니다. 은행 영업점에서는 이날 주택 매매 계약을 위해 전세대출 상담을 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고가주택 매입 시 전세자금 대출 취급 불가 및 회수 내용의 안내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번 규제로 전세대출을 받는 차주들은 대출 회수와 관련된 추가 약정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7. IMF 올 세계 경제 성장률 3.3%로 하향. 국제통화기금은 20일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수정 자료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3%로 전망했다고 기획재정부가 전했습니다. 내년도 세계 경제 성장률은 3.4%로 지난 전망보다 0.2%포인트 낮췄습니다. 지난해 세계 경제 성장률 2.9%보다는 상대적으로 나은 수준입니다. IMF는 세계 경제 하방 리스크로 미국과 이란의 충돌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및 사회 불안 심화, 미국과 교역국 간 관계 악화, 금융시장 심리 악화, 가능성 등을 꼽았습니다. 8. 여권 딸린 펀드 5개국서 마음대로 팔 수 있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란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태국 등 5개국이 표준화, 간소화된 공통의 펀드 등록 절차를 만들어 국가 간 공모 펀드 교차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각 회원국에서 해외 교차 판매 펀드, 즉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을 마친 펀드는 이런 심사 없이 우리나라에서 판매가 가능합니다. 국내 펀드가 해외로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9월 은행 가계대출 연체율 0.48%. 지난해 11월 말 가계대출 연체율이 전달 대비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은 0.48%를 기록했습니다. 신규 연체 발생액은 1조 6천억 원으로 연체 채권 적립금호 1조 1천억 원으로 뚫었습니다. 연체 채권 잔액도 4천억 원가량 증가했으며 개인 사업자의 대출 연체율도 0.03%포인트 올랐습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31%로 전달 말보다 0.02%포인트 높아졌습니다. 10. 우한 폐렴에 잘 나가던 중국주 덜컹. 국내에서 중국 우한 폐렴 확진자 1명이 발생했다는 소식에 20일 국내 증시에서 관련 종목이 요동치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입국한 중국 국적의 여성이 우한 폐렴 확진 판정을 받으며 양국 간 교류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면세점주의 약세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우한 폐렴의 국내 확진 소식에 제약 바이오 업종은 이날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10일 홍남기 신북방 정책 추진, 수출 반등의 역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북방 국가와 경제협력에 새 지평을 열 수 있도록 신북방 정책을 역점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2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 회의를 열고 올해가 명실상부한 신북방 정책 성과 창출의 원년이 되도록 북방 국가와 경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또 1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수출을 반등시키겠다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12. 수출입은행 올해 혁신성장, 소재, 부품, 장비 등의 69조 원 금융지원. 수출입은행이 올해 혁신성장과 소재, 부품, 장비 산업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약 69조 원 규모의 여신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혁신성장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중소 중견기업, 해외 인프라 등 분야별 지원 규모가 지난해보다 5에서 41% 증가했습니다. 수우는 특히 해외 수주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해 신남방, 신북방 핵심 전략국과 사업 개발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13. 코스피 2260 돌파 15개월 만에 최고치. 20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2.07포인트 오른 2262.64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538억 원어치를 사들이면서 상승세를 이끌었고 개인은 546억 원어치, 기관은 181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1,549억 원어치 순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736억, 772억 원어치를 팔아치웠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3원 내린 1158.1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14. 포스코건설 설 협력사 440억 거래대금 조기 지급. 포스코건설이 자금 수요가 많은 설 명절을 맞아 중소협력사들의 거래대금을 최대 15일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포스코건설의 중소협력사들은 설 명절에 원활한 자금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스코건설은 매년 설과 추석 명절 전 중소협력사에 거래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있습니다. 15. 방통위 SKT-브로드 합병 사전 동의. 방송통신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와 T브로드 합병을 조건부로 사전 동의했습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30일 양사 합병을 조건부로 인가하면서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요청했습니다. 방통위는 20일 전체 회의를 열고 SK브로드밴드와 T브로드 합병 신청에 대해 14개 조건 및 3개 권고사항을 부과해 사전 동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16. 2018년 기술무역 적자 38억 달러. 최근 10년 내 최소 규모. 기술 수출 증가와 기술 도입의 감소로 기술무역 적자 규모는 최근 10년 내 가장 작은 38억 6,2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기술무역 수지가 개선되고 있는 건 해외 원천 기술 의존도가 높았던 전기, 전자 분야의 기술 도입이 감소된 반면 정보, 통신 분야의 기술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술 수출 주요국은 중국, 베트남, 미국 등이며 기술 도입 주요국은 미국, 일본, 영국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17. 정부 올해 SW 인재 양성에 1,633억 원 투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위한 예산으로 1,633억 원을 투입합니다. 도서상관 등 지역 인재를 대상으로 SW 미래채용센터를 현재 5개에서 10개까지 확대해 정보소외계층 SW 교육 격차 해소를 지원하고 SW AI 교구제를 활용한 실습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청년, 경력단절 여성, 은퇴 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한 SW 전문 강사의 인력도 1,000명 양성할 계획입니다. 5G, 이동통신 상용화 이후 핵심 서비스로 떠오르는 실감 콘텐츠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원생, 재직자, 학부생 대상으로 콘텐츠 개발 교육도 추진합니다. 18. 서울 지하철 정상 운행, 노조 업무 복귀 결정.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운행 중단을 예고했던 21일 업무 복귀를 결정하면서 지하철 1에서 8호선이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이날 공사의 운전시간 원상 회복 조치를 수용하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오늘 차차부터 예고한 열차 운전 업무 지시 거부를 유보하고 오전 4시 10분부터 현장에 복귀했다고 밝혔습니다. 21일 오전 협의에서 양측이 이견을 조율하지 못하면 노조는 다시 운전 업무 지시 카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월 21일 오전 경제 뉴스 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